안녕하세요. 토미윤입니다. 드디어 2편 장기 투자, 단기 투자 2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편 1편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편부터는 차트와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고 한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여러분께서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성향에 따라 결정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자금 상황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나는 장기 투자다, 나는 단기 투자다. 본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그런 것에 따라 또 결정되어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고 기다리느냐, 해당 주식의 상황을, 가격, 상황들이 어떤 것이냐, 기타 등등이 있겠죠. 맞죠? 내가 오랜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하고 가는데 오랜 시간이라는 게 얼마인가요? 각자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도 틀리고 기대하는 기간도 틀리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는 방법과 맞는 시장을 찾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야 단기든 장기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 면이 있죠.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투자에 그럼 적합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에 부적합해요. 그래서 단기가 유리해서가 아니라 장기가 불리해서 하게 되면 단기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죠. 단기면 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매일 뭘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단기라는 게 장기도 그렇고 단기도 그렇겠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루 이내를 단기로 보기도 하고 일주일 이내를 단기로 보기도 하고 한 달을 단기로 보기도 하고 6개월을 단기로 보기도 하고. 그건 사람에 따라 틀려요. 각자 성향도 틀리고 뭣도 틀리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장기도 한 달을 장기로 보기도 하고 1년을 장기로 보기도 해요. 맞지 않습니까? 10년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난 장기다, 또 난 짧게 보니까 난 단기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장기 투자는 난 큰 자금으로 하니까 장기 투자야, 나는 조그만 자금으로 하니까 단기 투자야, 데이 트레이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 부티크 쪽으로도 붙어서 해봤고, 또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초 단위 이제 틱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90년대 후반쯤에. 그때 이제 저도 하루에 100번, 200번 정도의 거래를 일으킬 정도로 미친 데이 트레이더였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좀 괜찮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했나 싶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젊고 어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눈도 좋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AI가 이제 막 거래를 하잖아요. 막 초단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큰 작업이든 작은 그림이든 하는데,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더들이 각자 이제 손으로 막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제 생각엔 장기 단기 구분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잡았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기다 그래서 단기가 되는 게 아니고 장기라고 해서 단기가 장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단기다 장기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행동에 제약이 따라요. 단기니까 빨리 손절해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 나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 되거든요. 수익을 났든 수익이 났든. 그러니까 손절이란 걸 잡게 돼요. 이게 얼핏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이게 투자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래를 해서는 일단 불리해요. 왜냐?
어떻게 할 때마다 다 성공을 합니까? 실패할 확률도 크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순응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잡았어. 그럼 장기로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막 진짜 몇 년을 기다려서 그 타이밍을 왔을 때만 딱 하고 뭐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이미 많이 큰 부자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우리나라도만 봐도 뭐 제가 투자할 때부터 봐서 지금 벌써 몇십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위기 때만 딱 해서 그죠? 화랑기 때 팔아먹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진짜 뭐 갑부가 뭐야 재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결국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사서 물린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물렸는데 그 물린 거 자체가 아까 제가 아까래 참 일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시뮬레이션이 된 위치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물려서 그냥 몰라 이제 난 이제 뭐 방법이 없어 하든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뭐 자금 생기면 다시 뭐 물을 한번 타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냥 시뮬레이션이 되면 사실 그렇게 아니거든요. 내가 산 지점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가져가서 내가 어떤 구간을 내가 목표하는 구간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목표라는 게 뭐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있겠죠. 각자의 뭐 각자가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격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이슈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거래량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보조 지표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을 많이 보는데 거래대금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내가 생각했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신의 폭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시장은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배당이라는 게 투명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뮬레이션이 돼요. 좀 이따 차트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뭐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뭔지 불안합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장기로 하고 싶어도 내가 장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오면 진짜 싸니까 난 진짜 해보고 싶어. 근데 많이 샀어. 근데 거기서 흔들리고 밑으로 떨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좀 이따 차트를 보시죠, 같이. 저는 뭐 생각하기에는 1년까지 그냥 단기로 생각합니다. 그럼 한 번 사면 뭐 1년 가져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수익 줄 때를 기다리는 거고 그 포인트가 바로 사자마자 주는 경우는 뭐 당연히 그때 뭐 사서 막 1시간 만에도 준다 뭐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눌림 조정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는 뭐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뭐 시나리오나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또 수익은 주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어. 그럼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수익을 줬지만 홀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 말로써 이제 내가 비기닝부터 해서 1편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또 지금 2편 장기 투자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비기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포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근데 너 말은 그렇게 하고 지금 자꾸 뭐 이렇게 뭘 말로서만 하는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뭐 차트를 한번 보죠. 아니 한번 볼까요? 일단 봅시다. 그러면 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이게 뭐 영문 차트인데요. 뭐 이게 지금 미국 차트죠. 미국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죠. 화이자란 주식,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이프가 사라고 했던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지점 바닥이죠. 야, 너는 그럼 뭐 이걸 뭐 어떻게 샀냐, 뭐 자랑하려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이라는 걸 보자고요. 한번 왜 이걸 지금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냥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럼 이 주식을 한번 보세요. 이 주식이 그 코로나 전이잖아요. 이 코로나 전에 여기 바닥을 찍고 그죠? 바닥을 찍었는지 어쨌든지 모르죠 나도. 근데 어쨌든 이슈가 터졌어요. 코로나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상승을 해서 여기 고점을 찍었고요. 그죠?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쭉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떨어졌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거 21선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요 선이거든요. 한번 좀 굵게 표시해 볼까요? 굵게 표시해 봅시다. 21은 4포인트 좀 보이죠? 잘 보이시죠? 이제 이 선인데 이 선에 내려오면 일단 싸다고 봐요. 가격적으로는 이 종목의 흐름상으로는. 그럼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종목의 흐름상 가격이 싸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싸졌어. 그럼 여기서부터 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사서 나한테 시나리오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식의 흐름상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싸다는 것은 공포감을 줄 때가 좀 싸요. 가격이. 그럼 언제 그걸 공포가 주냐? 만약에 21선을 붕괴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하락이라는 거는 속도가 가파라요. 상승이라는 거는 지극 조금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감이 있지만 하락할 때는 그냥 뭐 그냥 화살 내려꽂듯이 그냥 팍 내려꽂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뭐 내려꽂다 안 꽂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얘가 내려왔어요. 가격적으로 싸다고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 올려. 그죠? 기대감 준단 말이야. 기대감을 주고서 그거를 붕괴시키면서 패닉을 유도하게 되죠. 이제 그거를 이제 패닉스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 구간을 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붕괴했어요.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여기를 다시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붕괴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시나리오를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샀어. 근데 올라갔어. 올라가면 좋죠. 근데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내가 돈이 많아서 계속 산다. 뭐 그럴 수 있죠. 분할로 뭐 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력이 없다 하면 여기선 절대 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봅시다. 제 기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하고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 이게 또 떨어졌어요. 그죠? 가격이 싸졌네. 들어줬네.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몰빵을 때릴 겁니까? 내가 500만 원 있든 100만 원 있든 1000만 원 있든 씨 100만 원 있는데 그냥 뭐 100만 원 다 사버리면 되지. 저 같은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세요. 가격이 거의 뭐 38.89니까 그죠? 39달러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때의 배당 수익률을 보셔야 돼요. 배당 수익률. 그러면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나와야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더 투자하지 않고서도 버틸 수 있는 단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싸다고 느꼈잖아요. 그죠? 그럼 저 같으면 아주 일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의 자금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 있다고 칩시다. 쉽게 말해서. 그럼 저는 한 20만 원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샀다고 치면 좋겠지만 저는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돈이다 보니까 한 번에 사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굳이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주도주가 아닌데 굳이 뭐
그렇죠? 가격이 조금 싸졌다고 해서 사야 될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가 아닌, 그러니까 기술주 있죠. 애플 관심 종목에 보시면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뭐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우상향으로 쭉쭉 뻗고 있을 당시에 그죠? 얘는 지 혼자 그냥 약세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얘를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는 내가 진짜 유리한 국면이 아니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시장과 반대되는 종목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안 샀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싸긴 싸요. 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이 주식을 잘 보지도 않겠죠. 왜? 저는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주된 메인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터진 상황에서 소외된 종목에 여기 거래 대금이 터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 잘 안 띄었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돼서 보시면 여기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 저점이죠. 이 저점을 깨는 심리가 그 구간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 사게 만들었다고. 그럼 왜 샀을까? 이제 대략 감이 오시죠. 깼어. 아, 이제 진짜 싸졌어. 이 라인 깨면서부터 5%대가 나오는 거예요. 배당이 대략적으로 뭐 5% 넘을 수도 있고 5%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쳐요. 그럼 5% 가까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성립이 되죠. 이제부터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은 안 사요. 그냥은 살 필요도 없고 패닉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뭐 깼으니까 여기서부터 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와, 이씨 어떻게 이걸 깨냐,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월봉이에요. 일봉이 아닙니다. 월봉이니까 뭐 사서 기대감도 가졌다가 다시 뭐 붕괴되니까 다시 실망됐다가 이게 막 그냥 하루하루 막 이렇게 막 숨죽이면서 볼 경우는 참 힘들어요. 보기가. 이게 뭐 보긴 봉 몇 개지만은 뭐 6개월이고 그죠? 뭐 봉 6개월 6개월 지나간 것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희망의 봉이 나왔죠. 근데 그 희망의 봉을 완전히 그냥 뭐 어장창 시키는 요 봉에서 산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주식이에요? 시장과 반대되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다 가져가면 좋지만은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일단 여기 이제 조금 양봉이 이제 나와서 반대로 이것과 반대죠. 음봉이 나오고 돌파는 이제 희망의 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조금 정리하자. 그래서 여기 조금 정리했다가 다시 이제 요 라인을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리고 요 라인 사이사이에서 배당이 나왔잖아요. 그럼 배당이 나온 걸로 이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남겨놓은 게 있어요. 왜냐면 좀 더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조금 팔았던 돈하고 그다음에 배당이 이제 12월 달에 또 나오잖아요. 돈을 합쳐서 이제 사보자 하는 건데 지금 모습 봐서는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 그 600이 안 되는 돈을 넣었을 때 8만 원 정도가 나와요. 얘들은 4분기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3, 6, 9, 12월 달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연으로 따지면 32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6천이면은 320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6억이면은 3,200만 원인 거고. 맞지 않나요? 그죠?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그러면은 아파트 이제 뭐 경기도권으로 봤을 때 6억짜리 아파트 가격은 월세를 한 150 정도 받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럼 뭐 그랬을 때 한 1,800 정도 이제 1년에 수익이 남겠죠. 그분 벌써 두 배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되는 수익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도 아파트를 뭐 6억에 샀다 칩시다. 그럼 그게 10억이나 뭐 12억이 가서 이제 뭐 수익 실현하고 뭐 그럴 정도 될 그 시간이 더 가까운지 얘를 뭐 20, 뭐 28, 20 뭐 후반 20% 후반대 사서 중후반 대 사서 얘가 뭐 30분이나 35불이나 뭐 30불 후반이나
40불 중반 뭐 50불까지 뭐 이렇게 갈 이 확률이 더 큰지 또 속도감이 어느 게 더 큰지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여기다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이런 구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하는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와이프 든 것도 500 얼마인데 하여간 600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인데 그 돈을 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물론 뭐 거짐 들어간다 500 넘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럼 그 돈을 넣었어. 그러면 거기다 또 투자를 할 거냐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5억 있는 사람은 5억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 50억 있는 사람은 50억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100만 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넣었으니까 난 값어치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때와 그 시기가 맞춰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엔비디아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엔비디아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뭐 이거 다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 코로나 그죠? 떨어지면서 싸졌잖아요. 여기서 21선 떨어지면서 싸져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싸졌는데 그 뭐야 그 희망을 주더니 이걸 붕괴시켜서 그죠? 여기죠.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희망을 주고 붕괴들여서 요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요 자리. 들어갈 자리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샀어요. 여기 샀더니 뭐돈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주도주잖아. 주도주. 그러면 얘가 뭐 배당을 얼마 주는지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시장의 주도주니까. 아까는 화해자는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니까 완벽해야 돼요. 내 시나리오에. 근데 얘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자금을 투자할 때 여기쯤 오면 한 30%할 거야. 여기 한 번 더 왔어? 이제는 한 40% 넣어서 한 70% 맞출 거야. 한 번 더 오면 마지막 100%다 넣겠어. 30%에서. 그게 100만 원이 됐든 100억이 됐든 똑같은 그 할 거란 말이에요. 좀 공격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당연히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돌파하고 요 지점까지가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 상황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황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액면 분할. 그렇죠? 가격을 분할했어요. 주식을 분할을 했죠. 그럼 주식을 분할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자산이 굉장히 펌핑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어요? 종가 12.1390 이 가격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했을 때가 100불 때였죠. 그죠? 맞죠? 그러면 지금 요 가격을 왜 11점 이걸 표시가 돼 있는지 그거에 뭐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뭐 제가 설명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게 여기를 갔을 때 그렇죠? 12.1390 그죠? 그럼 120 가면 이게 10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만 갖고 1000만 원 된 거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맞죠? 12불이 120불 같은가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도주가 쌌을 때 사서 그거를 비쌀 때 판다.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주도주를 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어떤가요? 테슬라도 일종의 주도주긴 하죠. 지금 전기차가 나쁘니 어쩌니 해도 주도주는 맞으니까. 그럼 얘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해서 해야 되는데 없었어요. 사실 기회가.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얘도 주도주로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시장 상관 제가 한 게 아니라 모든 시장 상관들이 했어요. 근데 특이 사항이 있었죠. 20일이 아니라 이제 60일까지 붙는 월봉으로 60일은 5년입니다. 5년 평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몰빵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뭐 분할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시 여기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 실현을 하나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맞지 않아요? 여기서 가격이 충분합니다. 보면은 123불이고 200 뭐 61불, 270불대니까 200원씩 넘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수익 실현할 싶은 욕구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굳이 뭐 여기서 샀으면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장기적 끌고 가면 그만이니까. 다만 이제 이런 주식들이 나왔을 때 배당까지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으면서 배당까지 이제 잘 들어오면 참 좋다. 근데 대부분의 배당까지 완벽하게 들어오려면 소외주인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소외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그냥 뭐 듣보잡 그런 소외주가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식과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는 주식들이 있어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화이자 같은 뭐 바이오주랑 지금 기술주랑은 반대의 흐름이잖아요. 얘들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오르지 않겠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금을 위주로 보는데 자금이 흘러야 돼요. 막 자금이 흐르고 막 움직임이 있어야 그 주식의 변화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우리나라 주식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주식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LG생활건강이라는 거예요. LG생활건강. 제가 말하는 뭐 요진 테스트 안 했으니까 보시면은 20일 분기하면서 가격이 싸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과를 주고 여기서 이제 살 기회 줬고 또 여기 살 기회 줬어요. 세 번이나 줬네요. 세 번째, 3~4번. 아유 진짜 가격은 싸져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주식이 이 주식도 화장품 주식인데 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좋은 주식이었고. 그리고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식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싸지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장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178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때 배당 수익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1%도 안 됐어요. 1% 조금 되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이 다시 생명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확신을 갖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서 사서 더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 여기는 이미 돈이 다 들어갔을 거거든. 진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샀다는 거는 정말 이 주식을 그냥 계속 꿰뚫어 보고 있다가 정말 이 주식에 그냥 그 몰빵을 하고 그냥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진짜 저점을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최저점을. 근데 그 최저점도 꽤 가까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탄력이 이제 없잖아요. 맞죠? 물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제가 봐도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고. 근데 그냥 뭐 나한테 시나리오가 없어.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장기적으로 월봉을 보고 막 접근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이런 주식들이 한 번씩 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 가격적으로만 좀 싸지면 그죠? 가격적으로만 좀 싸지는 구간이 오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우상향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사면 무조건 다 보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건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입니다. 당연히 뭐 이런 데를 사서 좋게 갈 수 있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어때요? 가격이 엄청 싸졌어요. 그죠? 메리트 있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주식 1등 주식인데.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답은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지성으로는 1등 주식이니까 나 무조건 사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당과 연관을 좀 봐야 돼요. 배당과 연관을.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명성과 뭐 그런 게 뒷받침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나 다 똑같죠. 자금이 흐르면 지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위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투명성이라는 게 그렇게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 돈을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미 뭐 우리나라가 고도 산업화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재벌이 이제 관치와 이제 협착이 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주식 가진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주식 가지도 않고 그냥 지배주주 형태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한 게 많아요. 사실은 뭐 해야 될 게 많아. 뭐 비자금도 만들고 뭐 하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걸 감시하는 거나 이제 그거를 정당하게 대가를 요구하는 세력적인 움직임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 그럼 너는 이제 뭐 이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은 투자를 하지 말고 뭐 미국 주식만 할 거냐. 근데 흐름상 제가 볼 때는 장기는 미국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큰 흐름이 나왔을 때 큰 흐름을 따라서 큰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 매일 보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생체 리듬도 잘 안 맞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단기 투자인데 제가 말할 때는 단기 투자라는 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그런 단기 투자는 아니고 일단 포지셔닝을 조금 다르게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맞춰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장이 크지가 않잖아요. 시장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 시장의 크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맞는. 그러니까 봅시다. 다른 화면을 하나 볼까요? 지금 보이시죠? 뭐 말씀드렸던 이 화이자 샀던 주식인데 보면은 얼마로 돼 있나요? 지금 얼마인가? 그럼 여기 나와 있네요. 25불. 그렇죠? 25불. 25.8달러 평균 금액이. 이게 평균 금액이 25.8이 나온 게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에 이제 약간의 트레이딩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약간의 현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때 하고 배당금으로 추매를 했는데 조금 남긴 게 있어요. 뭐큰 돈은 아니겠지만 뭐 몇십만 원이죠. 근데 그게 있어서 근데 12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때 이제 한 번 더 배당금 나오는 거하고 같이 보려고 생각 중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는? 화면을 하나 잘못 올렸네요. 어쨌든 이게 아니고 이제 그 배당 내역이 있거든요. 배당 내역이
배당 내역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쉽게 말을 하면은 6월 달에 들어온 금액이 8만 원대. 그리고 8만 원대고 그다음에 뭐 있죠? 여기 있네요. 6월 달에 들어온 게 8만 원. 그리고 9월 달이 7만 8천 원. 그리고 12월 달이 9만 6천 원이네요. 예상 배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 9월 달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팔아갖고 이제 조금 팔아서 이제 그 좀 다 안 샀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9월에서 지금 요 사이에 그 배당 그 두 번의 배당금과 이제 그다음에 그 팔았던 차익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주식을 더 늘린 거죠. 처음에 했던 것보다. 근데 쉽게 말해서 첫 샀던 금액보다 돈을 더 투자한 건 없어요. 없지만은 어쨌든 배당과 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배당금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거죠.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봅시다. 봅시다. 그럼 이제 봐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씀드렸지 뭐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고 다 하죠. 그러면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에 적합한 건 미국 시장이 맞아요. 대신에 조금 장기 투자 말 그대로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려서 그냥 흐름에 따라 하는 거예요. 흐름에 이거를 언제 올지는 몰라요. 코로나가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는 거지. 코로나 시기에 뭐 주식 뭐 떨어져서 뭐 날아갈 줄 알았는데 뭐 다시 올라가 뭐 큰 흐름이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다만 주도주가 가격이 싸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리트가 있다면 그때 흐름에 따라서 가보는 거야. 조금 길게.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차익분도 있겠지만은 차익 외의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두 번 겹쳐지면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펌핑이 돼요. 펌핑. 아까 뭐 엔비디아를 했어요. 100만 원 샀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그럼 다음에 들어갈 땐 1000만 원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엔비디아 같은 상황이 또 안 나오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인데 그 아무래도 뭐 100만 원보다는 장기 투자니까 조금 더 넣으시면 좋죠. 근데 여유가 있으면. 근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굳이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할 거지 않습니까? 뭐 실전 투자를 할 건데 그때 우리가 뭐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으로 할 거야. 우리나라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큰 시장이 아닙니다. 작은 시장이에요. 그럼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냥 뭐 주도주가 떨어지든 뭐 떨어 가격이 싸지 무조건 사고 그럴 겁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작은 시장의 경우는 그냥 자금의 흐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죠. 전일자예요. 전일자. 거래대금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그렇잖아요. 뭐 YJ 링크라든지 뭐 인스피온 뭐 이건 뭐 사실은 뭐 번외로 봐야죠.
제대로 된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장과 관련된 한 거니까 이건 다 없어. 가수요라고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없어요.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 중에서 뭐 삼성이랑 뭐 하이닉스 원래 등치가 크니까 뭐 1조 원이라든 8천억 이렇게 터질 수 있겠죠. 근데 얘들이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락하고 상승한 종목부터 봐요. 그럼 뭐 이거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2천억, 3천억 좀 터졌는데 그렇죠? 이런 종목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월봉으로 볼 수는 없어요. 월봉은 큰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어이 돌파처럼 했는데 못 올라갔어. 그죠? 계속 고점은 낮춰져 있고 이런 거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21선 위에서 올라오면 좋죠. 상승을 찾고 있는 거니까. 아까는 이게 싸우면서 좋다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로 볼 수가 없는 주식이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로 보는데 이 흘러갔을 때 어차피 자금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금의 흐름이 나오는 순간을 찾는 건데 이거를 월봉으로 찾자니 너무 힘들어.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봉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금이 갑자기 튀기잖아요. 자금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자금들이 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맞잖아요. 그거 아까 봤던 월봉에서 모습처럼 막 여기 보면은 올라갈 것처럼 쌩 난리 쳤더니 결국 안 올라갔어. 그럼 안 올라갔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고 버티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어쨌든 자금이 일로 흐르고 있어요. 크지 않아요. 총 자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천억이 넘는 돈이 이제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 주식은 일단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고 보셔야 돼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주 대형 뭐 종목이 아닌 경우, 얘는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뭐 이거 외에 뭐 이제 그 전날 뭐 했던 종목도 노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을 거예요. 이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고 나서 그죠? 눌렸죠. 요거가 이제 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거래량이 나온 주식이에요. 그러면 거래량이 참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자금이 몰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요런 주식을 가지고 단기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단기라고 했어.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싸게 샀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다 칩시다. 근데 계속 떨어졌어. 그러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게 떨어졌다고 보는 거냐, 나는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샀어.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막 올랐어. 오른 게 보면 뭐한 19%까지도 올랐잖아요. 고점으로는. 그럼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뭐 사자마자 바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으면은 수익 실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거래량을 돌파했잖아요. 돌파했으면은 당연히 고점도 종가가 돌파가 돼서 뭐 어떤 울음이 이어졌다면 수익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새로운 거래량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돈이 흐르지 않는데 돈이 흐르는 부분이 보면은 랩지노믹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가격적으로 상승하고 오른 종목이 뭐 한미약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으면서 의약품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돈이 흐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돈이 흐른 데서 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요런 종목들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왜 움직이는 게 방산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점으로 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장기적으로 좋은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매일매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샀더니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관점의 차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일로 몰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안에서 눌리는 것들은 사실은 저한테는 매수 기회거든요. 매수 기회를 해서 분할해서 샀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처럼 요 대금을 돌파하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돌파하는 힘이죠. 요걸 돌파했어. 그리고 이게 소모가 되는 형태. 그때가 어쨌든 정리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돌파를 했어. 금액 몰리면서. 근데 이게
음봉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냥 저는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 막판 흐름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이걸 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해야 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길게 봐야 돼. 길게 봐서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나 종목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힘들어요. 가끔 뭐 이제 뭐 삼성전자나 그 큰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막 몇십 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뭐 가격적으로 싸지고 메리트가 있으면 사서 기다리다 보면 뭐 많은 큰 수익을 주니까요. 근데 꼭 저런 게 있어요. LG생활건강 같은 저런 종목들이 중간중간 하나 낍니다. 뭐 예전으로 따지면 현대중공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 다 거기 그 각자의 그 섹터에선 탑 아니었습니까? LG생활건강도 뭐 화장품의 탑이었고 현대중공업은 뭐 조선의 탑이었고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불투명해. 뭐가 그리고 막 뭘 주질 않아. 뭐 일단 뭐 배당 주고 뭘 해야 아까도 뭐 그 제가 아파트 월세랑 뭐 비교를 해드렸습니다만 똑같은 돈을 넣었을 때 내가 아파트를 넣어서 뭐 월세를 받으면서 나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뭐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왜 그렇게 못해요? 훨씬 더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구간에 그런 시나리오를 주는 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오늘 뭐 말씀드렸던 두 번째 강 장기 투자 단기 투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기 투자의 의미 요 구간을 이제 다시 강의 자리를 준비해서 그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